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람과 햇빛 에너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양이원영입니다.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은 기후변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불과 30년 후에는 인류의 멸종까지 우려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중에 41%가 발전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석탄 발전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두 차례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정치권의 에너지 전환 가짜뉴스의 생산은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를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더 이상의 가짜뉴스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간다.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이 54기가 있었는데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9기, 또 그중에 좀 중단이 또 일부 돼서 한 5기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원에서의 그 비중이 대폭 지금 축소된 상황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아마 20% 내외로 아마 당초의 50%보다 훨씬 낮은 비중으로 좀 유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밖의 나라들도 특히 이제 OECD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36개 회원국 중에 26개 국가가 원전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원전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과 스웨덴은 어떤가요? 대만과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은 204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100% 목표를 가지고 있죠. 대만은 2025년 원전 제로를 변함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가고 중금속 오염에 노출돼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입니까? 그 산지 태양광에 대한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산지 태양광에 대한 REC 비중이 좀 강화가 되면서 산지 전용에 대한 허가 건수가 크게 늘긴 사실인데요. 지난 2018년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REC 가중치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 허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산지 태양광에 대한 경사도 강화 조치 등을 통해서 19년 이후부터는 산지 전용 허가 자체가 크게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태양광에 사용되는 물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질 실리콘계이기 때문에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예 그 중금속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 8월에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이 0.8%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약간 사실관계를 좀 잘못 이해하신 건데요. 그 일사량이 많이 줄어든 전력 피크가 이제 여름철에는 한 17시 정도에 오는데 17시에는 이제 일사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7시에 태양광의 발전 비중을 따졌을 때 그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름철 전체적으로 태양광의 발전 비중은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헤쳐나갈 생명줄과 같은 거거든요. 재생에너지를 공격하고 왜곡하는 건 석탄 발전이나 원전을 더 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험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차관님,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셨어요.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신규 석탄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금지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석탄 발전소 10개에 대한 조기 폐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께서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이죠. 이전 정부에서 석탄발전소 신규를 거의 20개씩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기후위기는 탈탄소와 동시에 분산화입니다. 차관님 잘 이해하고 계시죠? 대규모 용량의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한 종소에 몰아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망 안정성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인데요. 차관님, 이번 태풍에 원전이 6개가 한꺼번에 멈춰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발생했으면 블랙아웃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다행스럽게도 이번 여름철에 저희가 전력 예비율 자체가 좀 넉넉했기 때문에 원전 4기, 2기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소기에 어떤 개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다수호기 발전 설비 최대 가동 기수 제한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앞으로도 계속 닥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한꺼번에 이렇게 원전이나 석탄발전소가 대용량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대책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 중입니다. 2019년에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 규모가 석탄발전과 원전의 2배, 그 합의 2배에 달했습니다. 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에는 이 격차가 4.6배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저명한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에 따르면 그린 뉴딜은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의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에 국가와 국민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그린 뉴딜입니다. 우리 한국형 그린 뉴딜은 넷제로, 즉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지향하고 있죠. 예, 중장기적으로 넷제로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당면 과제인데요.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원전과 석탄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산업을 일으킵니다. 네, 차관님, 우리나라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보급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될 텐데요. 그 재생에너지 비율을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 내용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450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원전 1개 분량 정도 된다면 원전 450개 정도 되는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년간 연간 15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건데요. 재생에너지가 킬로와트 시당 한 600~700원 할 때 그때 독일은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8년 만에 112기가와트가 무려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8.8%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53%까지 늘었어요. 독일과 영국 등 이제 유럽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당초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원전과 석탄 발전 전기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덴마크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 1기가와트 설치될 때마다 14,600명의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연구원에서도 해상 풍력 1기가와트 설치 시에 32,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에 213.9원이던 태양광 발전 단가가 올해 122.7원으로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경제성을 점점 확보해 가고 있는 건데요. 차관님,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와 매출이 원전보다 늘어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한 2배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2019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근데 3.7기가와트고 풍력이 0.19기가와트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발전이 이제 3020 계획상의 그 이행 목표를 2년 연속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근데 풍력 발전의 성적표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차관님 보시기에 그린 뉴딜은 기존의 계획을 뛰어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의미하니까 좀 더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그러면 결국 더 빠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거고, 전북의 서남권 해상풍력, 또 신안의 해상풍력 등 지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에는 좀 이 일정을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어야 그린 뉴딜이 이 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해상 풍력이 앞으로 크게 늘어나야 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셨던 서남해나 그 신안권이나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대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계획 입자와 같은 대단위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해상 풍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와 같은 것들을 원스톱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 이 공유형 모델 같은 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원스톱샵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총리님께 다시 여쭙는 걸로 하고요. 12년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선언에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풍력 발전 산업에 뛰어들었죠, 사실. 근데 4대강을 위한 가짜 녹색 성장의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풍력 사업에서 철수했고, 또 기업들은 녹색 성장 트라우마에까지 빠져버렸다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할 소중한 시간 12년이 그냥 고스란히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실패한 녹색 성장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내에 꼭 성과가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은 정부와 민간 부분의 균형 잡힌 파트너십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중에 수천조 원의 민간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공공 인프라는 전력 계통이죠.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한 10%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개통 대기 물량이 4.2기가와트, 원전 4개나 이루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전국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처럼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섰는데 전력 개통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기 판매를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못 쫓아갈까요?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을까요? 개통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다소 더딘 건 사실인데요.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 확산되려면 개통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전솔로라든지 변압기 같은 신증설, 또 변전소의 조기 건설들이 필요한데, 한전뿐만 아니고 정부도 재정 지원들을 통해서 이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린 뉴딜 종합대책에서는 그 내용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산업화 시대의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는 인프라였다면, 지금은 전력 계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 인프라의 역할이고요. 공기업임에도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한전은 송배전만 업무보다 발전 사업 같은 이제 돈벌이에 더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송배전망을 가진 한전이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망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송배전망을 따로 이렇게 전담하는 전력청을 분리를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녹색 스마트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게 어떨까요?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국가기구를 신설하는 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전은 이 망 운영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 취지에 걸맞게 망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공공 영역에서 이런 전력망을 구축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될 지역도 있고요, 업종도 있고, 산업 발전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변화에 의한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 사업자라든지 지역에 대한 지원 내지는 보상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